공감이라는 이야기. 음, 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 네. 보여줘. 보여줘. 정말 소통과 공감이 정말 중요하죠. 음,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음, 공부를 해보시니까 소통, 공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경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청. 네. 음, 그렇게 경청을 잘하면 쉽고 빠르게 잘 가겠죠? 쉽고 빠르게. 우리 엄마. 음, 저한테 아직 쉽고 빠르지는 않아 보이지만 네. 그걸 배우려고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쉽고 빠르게를 생각했을 때 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실까요? 질문. 참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질문 자체가 어렵구만.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광복님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쉽고 빠르게 잘 하신다고 소문이 전주까지 나 있는데, 네. 요즘, 아마 네, 정읍까지만 갔을 텐데 전주까지 갔나요? 네, 왔더라고요. 요즘엔 어떻게 쉽고 빠르게 하고 계시나요? 음, 저는 그냥 뭐지? 김성곤 사장님이나 소진호 사장님이나 강PD님, 뭐, 박영일 사장님 맞나요? 이야기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어, 만나는 분들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제가 가장 적용을 해봤을 때 저한테 맞았던 건 질문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 상상 질문법이라든가, 네, 어,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떠한 부분들을 저도 준비가 되지만 그 사람을 좀 밑에 파악을 좀 해보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질문은 뭘까? 뭐 건강 관련된 부분도 맞춰봐야 하는 질문이 있는 거고, 네, 또 근황을 물을 때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대입을 해보고 있고, 아까 처음에 홍소연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경청하다 보면 그 준비해 갔던 질문이 아닌 그 경청 속에서도 질문이 생기는 것 같고요.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흐름을 좀 저는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빠르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적용이 됐던 부분도 있고, 어떤 날은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안 됐을 때는 다음 만남을 기약할 때 오늘 만남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만남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거나 또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준비하고, 어, 쉽고 빠르게라는 생각하지만 그 대상을 독일 PM을 알리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직 뭔가 질문이 더 오지 않고 이럴 때는 제가 한 템포 늦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네. 질문이 많아질 때는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템포를 빨리 가야 하는 때도 있는 것 같고,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네, 네, 느낀 부분을 공유했습니다. 네. 그 사람에 맞는 속도가 있는 것 같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속도를 좀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한다.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생각나는 게 여러 명의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여러 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라인에 있는 사람이 속도가 날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이 좀 속도가 느리면 다른 쪽에 내가 더 신경을 쓰고 다른 분이랑 더 달리고 또 다른 분이랑 달리다가 한 번씩 툭툭 그분의 상황을 질문을 통해서 요즘 어때요? 이렇게 건드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반응을 또 전략을 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늦어진다고 해서 내 파트너가 늦어진다고 해서 나까지 늦어질 필요도 없는 거고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나부터 이렇게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주제 쉽고 빠르게 이게 이제 우리 PM 심플 석세스 팀에서 쉽고 빠르게가 가능한 이유 소주제로 소비자 마케팅으로 전하고 멀티레벨 마케팅으로 성장시킨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이 나와야겠죠. 소비자 마케팅이 뭔가? 그죠? 이게 1번 질문이 되겠네요. 소비자 마케팅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마케팅이 뭐냐? 사실 우리가 그냥 설명해버리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설명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설명을 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미켈리님 안녕하세요. 네, 미켈리님.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마케팅이 뭐죠? 아유, 인사만 하시고 마이크를 끄셨네. 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미켈리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소비자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미켈리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면 돼요? 됐어요. 들려요. 네. 네, 소비자 마케팅은 무엇인가요? 이거 마이크가 거의 이상하네요. 마이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같네요. 핸드폰이 왜 그러지? 네, 이상합니다. 또 네, 마이크 안 들려요, 선생님. 네, 뭐 이상합니다. 조금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껐다가 다시 접속을 하시거나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소연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소비자 마케팅이 뭔가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틀려도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소비자는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구매를 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인데 이들을 스스로 참여시켜서 이제 스스로 이들이 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리는 네. 것을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구매자들이 스스로 입을 여는. 네. 조금 개념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비자 마케팅의 반대는 뭘까요? 소비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소비자가 아니면 누가 있죠? 사업자? 그렇죠, 사업자. 네, 사업자 마케팅. 그럼 사업자 마케팅은 뭘까요? 사업자들이 입을 네, 사업자들이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이 알리는 네. 그거만 모르겠다. 네, 여기서 이제 반대가 되는 사업자 마케팅이란 이제 이런 개념까지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마케팅은 뭐냐? 음. 마케팅은 뭐예요? 그죠? 알리는 거, 광고, 알림. 네. 그러면은 마케팅 하는 것과 반대는 또 무엇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마케팅의 반대는 세일즈입니다. 세일즈, 판매. 아, 음, 판매는 뭐죠? 그냥 파는 거죠. 네. 판매는 그냥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막 이거 사세요, 파는 거예요. 마케팅은 뭐냐면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그의 니즈를 알고 그의 니즈를 알아서 그가 스스로 살 수 있게끔 그가 스스로 다가와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게 그게 마케팅이죠. 즉 그들이 원하는 걸 스스로 하게끔 이끌어주는 게 마케팅인데 사업자 마케팅은 사업자들이라고 하는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물건을 뭐 대량으로 산다든지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뭐 쌓아놓고 뭐 있는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사업자들 그래서 계속 사업자들을 찾는 거죠. 규모가 크죠. 단위가 돈 단위도 크고 그래서 IMM 막 쿵쿵 찍을 수 있는 사람들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두 명은 찾아지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내려가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다 사라지는 거죠. 한탕 해먹고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도 PM을 예전에 접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제품을 샀는데 막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해서 막 엄청나게 자꾸 사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질려가지고 관심을 끊었다, PM을 떠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 게 하나의 사업자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자로 돈을 막 벌고자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사업자 마케팅이고 소비자 마케팅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소비자들이죠. 이 소비자들이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한 제품인데 드디어 나타났구나. 우와, 알아보니까 가격도 이 가격이면 리스토레이트 들어있는 성분을 각각 먹으려면 진짜 한 50만 원 막 사 먹어야 되는데 먹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3만 원대에 리스토레이트를 다 섞어놔서 간편하게 마시면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었지? 정말 사람들이 원하던 거구나. 소비자들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래서 저절로 소비자들이 형성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비자들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지고 확대되는 그런 마케팅이 이제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김승호 사장님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사장님도 처음에 이 설명을 들으러 갔을 때 이거는 100% 소비자 마케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또 많은 생각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이걸 하셨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김승곤 사장님 처음에 들었던 그 소비자 마케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검증을 하시고 어떻게 이게 진짜 소비자 마케팅이 될까? 그런 거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소비자 마케팅이 뭐죠?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한 1,000명 정도 규모의 세미나를 할 때 이 회사 대표가 저희 회사는 전형적인 소비자 마케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비자 마케팅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했던 건 뭐냐면 그냥 기존의 사업자 마케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좋아서 먹어서 사서 없어지게끔 하는 마케팅인데 이분이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업자들, 이렇게 사재기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또 고객을 확보하고 또 그리고 팀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자가 만들어서 고객을 가지고 있고 그 고객이 또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자가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대표가 했던 말은 전형적인 소비자 마케팅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형적인 소비자 마케팅이 한국에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정도의 전형적인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소비자 마케팅의 핵심은 제가 느꼈던 것은 스스로 제품이 팔려나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좋아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찾아야 되는 소비자가 들었을 때 와 이거 내가 찾는 거였어 라고 할 정도의 뛰어난 제품이어야 된다. 그리고 가격도 현실적으로 너무 좋아야 된다. 근데 과연 이 제품이 그럴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초점을 좀 있었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거다. 근데 제가 미팅에 참여하면서 한 1000명 정도의 서울의 미팅이었는데 그중에 반절 이상이 80% 이상이 저보다 연배였어요. 그 약 10%에서 한 20% 정도가 10%? 10% 정도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환자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되게 연봉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VP 돼가지고 자기는 위가 안 좋아가지고 이위가 좀 좋아졌는데 자기는 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VP가 됐대요. 자기 팀은 전부 다 위가 안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팀을 키웠던 것은 소비자 마케팅으로만 키웠지 멀티레벨 마케팅으로 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표가 했던 말이 저희는 전형적인 소비자 마케팅이고 저희는 멀티레벨 마케팅 회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멀티레벨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저기 이제 전주 와가지고 좀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팀을 네. 빠르게 성장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는 제가 이제 화면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소비자 마케팅의 핵심은 스스로 제품이 팔려나갈 정도로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라는 거. 정말 누군가가 억지로 팔거나 강매하거나 일단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원해서 먹는 거죠.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억지로 먹고 있다 있으신가요? PM 억지로 먹고 있다. 없죠. 정말 다 원해서 먹고 있잖아요. 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PM이거든요.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찬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찬주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혹시 전가요?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어, 어떤 게 네. 그냥 오늘 할 일을 생각하는 거죠. 네. 답은 오늘 보통 제가 답은 정해져 무엇을 해야 있는데, 되나. 네. 제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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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저는 빨리 주스를 마셔야 되겠다. 네. 혹시 자기 전에 생각난 적도 있으세요? 잠들기 전에? 어떤 잠들기 것을요? 전에도 PM을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PM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 네. 아직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전에 네. 빨리 뭐 아침에 일어나서 파워 칵테일이랑 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를 먹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뛰어난 제품이고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비싸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알면 알수록 뭐 이 안에 유산균, 식이섬유, 뭐 다양한 비타민, 뭐 엄청난 야채, 과일, 곡물, 효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비싼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모르면은 뭐 아우 비싸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이 막 뛰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속도를 내는데 도움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제품이 막 확산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소비자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인 소비자 마케팅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잘 알면 알려주면 안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 레벨 마케팅으로 키운다, 성장시킨다라고 했는데 멀티 레벨 마케팅은 무엇인가? 이제 이 개념도 네, 이제 멀티 레벨 마케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보고 왔어. 네, 그러면 우리 미켈리님 혹시 마이크 고치셨나요? 안 되죠? 말씀해 보세요. 켜졌는데 안 되네요. 네, 우리 공수 잘 듣고 계신 지금 운전 중이세요. 김현진님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네요. 네, 죄송해요. 제가 운전 중이세요? 네. 네네. 전 차를 어디다 대고 듣고 계신가 해가지고. 네. 장은아님 안녕하세요. 네. 장은아님도 네, 경험이 많이 있고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장은아님이 네. 생각하시는 멀티레벨 마케팅은 과연 어떤 건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파트너들도 좀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그 마케팅이 아닐까 합니다. 네.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후원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무슨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 그리고 팀원들과 이제 소통 그리고 이제 팀이 커질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다 이제 마스터를 해서 네. 파트너들이 이제 먼저 리더가 마스터를 하고 파트너들도 마스터를 하게 하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 마케팅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듣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반반 같아요. 네. 소비자이면서도 좀 네.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갖춰야 이렇게 전달이 잘 되잖아요. 네, 네. 물론 네. 갖추는 거는 정말 장점이 되고 알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PM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 이제 잘 먹고 이렇게 본인이 만족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입소문을 내는 네.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 가능하고 네. 조금 더 여기서 수입을 이렇게 창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여기서 가르쳐주는 쉽고 빠른 방법을 마스터해서 그거를 이제 전수를 계속 시킬 수 있게 그 방법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게 저는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멀티레벨 마케팅의 핵심은 뭐죠? 서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네, 성장할 수 있게 돕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성장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성장시키는 그죠. 그 3단계 정도까지 이렇게 전수되는 무언가가 전수되는 그죠? 네. 그렇게
항상 뭐 모든 것은 뭐 맞다 틀리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영역도 있겠구나라고 다 이렇게 유연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하면서 아, 진정한 멀티레벨 마케팅이 아니면 안 된다, 어렵다, 안 되겠다. 세일즈 판매로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결국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멀티레벨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아, 사람에 대한 이해도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알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봤던 책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었고, 거기서 이야기했던 한 부분이 인간 본성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강한 충동, 욕구가 있대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 이게 있다고 합니다. 이 욕구는 어떤 욕구일까요? 우리 계속 장은아님 마이크 켜고 있으니까 어떤 욕구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네, 아닐까 네 맞아요. 생각이 인정, 그렇죠. 인정의 욕구. 네, 우리 미켈리 사장님도 인정의 욕구에 항상 목말라 있답니다. 네. 마이크가 안 들려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 되고픈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 중요한 인물이 되고픈 욕망, 이게 있다고 해요. 이 데일 카네기에서.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중요한 인물이 되고픈 욕망. 이게 결국에는 인정받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레벨 마케팅에서는 핵심은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할까, 회사를 좋아할까, 제품을 좋아할까, 그가 어떻게 하면은 이 대상을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최근에 느꼈던 게, 우리가 쉽고 빠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있어요. 목표. 쉽고 빠른 방법,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뭘까요? 목표가? 장은아님, 목표가 뭘까요? 쉽고 빠른 방법의 목표. 목표.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이거를 쉽고 빠른 방법을 좀 습득을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아닐까요? 네네. 네네. 저한테 질문 너무 많이 하시네요. 네,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요. 마이크 여기 제가 딱 보면은 마이크 켜져 있으신 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소연님, 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쉽고 빠른 방법의 목표. 마이크 이게 한 번 말하면은 사실 한 번 말해버릴 수 있는데 말하면 또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좀 다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왜 시키시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보여서. 네. 저는 지금 배우는 입장에 저의 생각만을 말할게요. 네네네. 쉽고 빠른 것의 목적은 네. 주도적인 리더 형성, 야, 네. 주도적인 리더를 만드는. 네. 일단 여기 3번 질문에 제가 좀 적어 볼게요. 목표는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해요. 초대예요, 초대. 네. 아니, 정답을 알고 어디로 초대요? 미아트 초대. 네. 우리 모임으로. 네. 이게 쉽고 빠른 방법의 목표는 이 핵심이에요. 그냥 미아트예요, 미아트. 제가 많은 분들한테도 우리 PM은 시작과 끝은 그 미아트다, 모임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가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오게 하는가, 이게 정말 시작과 끝이에요. 이거에 대한 고민만 하면. 그래서
오게 하면 그가 스스로 입을 열고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근데 도통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사람은 안 올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올까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은 아주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올까요? 우리 미켈리 사장님이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네. 김신영 님도 바쁘시고. 박찬준 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또 우리 박찬준 님. 네. 네, 네. 이렇게 모임에 초대하시는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네. 그죠? 잘 오나요? 모임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서 자발적 참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제 어떤 목적이 있다든가 그 목적이 자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 꺼리는 경우가 많죠. 또 부담스러운 모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네. 그러면 모임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하세요? 혹은 초대하는 방법? 좀 더 잘 오게 하는 방법? 일단은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네.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모르겠어요. 네네. 네네. 미켈리님, 뭔가 마이크가 된 것 같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뭔가 되셨어. 안녕하세요. 왜 안 되지? 그 핸드폰 충전을 이제 되죠? 네네, 잘 들립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잘 들리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모임으로 초대를 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잘 안 오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올까요? 꾸준함이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네, 저도 보니까 20명을 초대해요, 지속적으로. 네, 그럼 5명한테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항상 바쁘대요. 네. 그리고 한 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수의 법칙, 그냥 여러 명 뿌려가지고 오는 사람만 한다. 네. 이것도 맞죠.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고 감동받았던 거는 네. 그들이 오고 싶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싶게끔 만든다. 그들이 오고 싶으려면 이런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싶으려면 도대체 왜 그들은 오고 싶을까? 그러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왜 가는 거지? 그죠? 홍소연님 요즘 왜 오세요? 요즘 앞에 이렇게 자꾸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네. 저도 그런 욕구를 갖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네. 나도 하고 싶다는 욕구가 형성됐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을까요? 그거에 대해 궁금한 게 없어서. 궁금증도 없고 갔을 때 재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없을 것 같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누구를 초대할 때, 네, 다 여기 미아트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PM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알려주고, 좋은 거면 너도 알아봐야지. 뭐가 궁금하면 너도 알아봐야지. 네, 네가 알아봐야지. 네, 무섭네요. 이렇게 해서 좀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아요. 네가 알아봐. 네. 성적은 어때요? 그렇게 네가 알아봐 했더니 네가 알아봐야지라고 하고서 거의 그런 분들을 그럼 같이 가서 알아보자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혼자는 못 오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재미에 대한 영역으로 이제 또 하나를 좀 알게 됐는데, 내가 갔을 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재미있다죠. 재미있다. 재미있다. 재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반대로 또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의견에 동의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평소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너무 좋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느껴. 내가 그걸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람이랑 노는 게 재밌겠죠. 그 사람이랑 놀고 싶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고 싶겠죠. 즉, 내가 그를 평상시에 재밌게 잘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중해주면 그는 그 어디에서도 또 그런 반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는, 집에서는 그렇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미아트를 갔더니 그런데 내 스폰서, 내 파트너들, 내 동료들과 함께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나한테 공감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움직임으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질문. 네. 네. 그러면은 그 말은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감이 있는 사람도 맞을 거고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와 있는 게 적인.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재미가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에게 재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사람은 모두가 그 아까 얘기했던 욕망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려주고 인정해주고 하면 그가 욕구가 내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럼 한번 오세요 했을 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김 사장님이랑 김승건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도 느끼고 그래 그렇다. 그래서 저도 제 파트너 분들에게 계속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구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밀착하게끔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연동시켜주고 막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김승건 사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이 모임으로 초대하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으로 이렇게 초대가 쉽지 않죠. 저는 모임으로 초대하는 게 뭐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 모임에 사람들하고 관계식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마음에 욕구가 생겼구나라고 했을 때 결정적일 때 초대를 해요.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서 만나는 이유가 이 친구를 PT로 안내를 해서 또 CL로 안내를 해서 이 친구하고 미래를 좀 멋지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요. 제 파트너를. 처음부터 와 이거야 나 해볼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가까워지고 만나는 가운데서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의 관심사가 어떤 건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꿈이 있는 사람인지 꿈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대화 속에서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였을 때 이 친구를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어떤 분은 제품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함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점을 딱 보다가 그
사람들은 누구나 1년 정도 해서 부업으로 1,000만 원 정도 버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저는 관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면 말을 안 쳐. 근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했을 때 3천, 5천 정도 이렇게 버는 일이라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관심 있냐라고 누구나 다 관심이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야기를 쭉 PM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한 3년 정도 저희 팀이 진행을 했는데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알려줄까라고 물어보면 알려달라 하대요. 그것을 한 1년 정도를 꾸준히 미아떼 오는 것이 1차적인 거다. 그것만 하면 되네요. 나는 뭐 내성적이고 나는 뭐 하고 나는 그런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할 수 없어라고 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오기만 하면 된다. 진짜냐? 그렇다. 데이터가 나와 있다. 라고 하면 다 오고 싶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안 된다. 그날은 무조건 비고 계속 와야 된다. 아니 누가 나한테 입장을 뻥까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인생도 열심히 산 사람이 다단계와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가고 싶을까요? 진짜일까? 라는 호기심 때문이라도 오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와 이거 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단계로 오기 시작하고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뜨면 그분이 이제 뭔가를 막 전해요. 그리고 그분 또한 자기가 안내 받았던 것 같이 똑같이 안내를 해요. 그렇게 해서 팀이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분을 어떻게 하면 PT로 안내를 할 것인가 시작부터 저분이 쉬워야 그 다음 사람도 쉽다. 아주 단순하게 가야 저분도 단순하다. 그렇게 저는 전해요. 그리고 저는 그분 이제 사람을 안내를 할 때 오고 싶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의 꿈. 제가 TP였을 때도 저는 CL이 꿈이었고 지금은 이제 챔피언이 꿈이죠. 꿈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부러워해요. 제가 TP일 때, M일 때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꿈만 이야기해도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실을 이야기해 주니까 좀 더 부러워하죠. 안내하는 것도 좀 쉬워지고. 근데 제가 TP일 때, M일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안내하면 다 오더라고요. 꿈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꿈의 도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는데, 왠지 가고 싶어. 그래서 왔더니, 나도 할 수 있겠네. 이게 1단계죠.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해보자라고 그가 결정할 때까지 옆에 있다가 결정이 딱 떨어지면 이제 쉽고 빠른 방법으로 빠르게 안내를 하죠. 쉽고 빠른 방법은 그가 M이 되고 또 누군가가 M이 되는 일, 본인의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는 일, 정기적인 모임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해서 저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이유는 미팅이 오게 하기 위해서. 미팅으로 팀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만 하면 되는데 아주 쉽고 단순한 그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해버리면 이게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나는 보여주는 일, 쉽고 빠른 방법은요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보게 하는 일이에요. 보게 하면 그를 격려해주고 보게 하고 격려해주고. 왜냐면 우리의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빠른 일도 아니죠. 나 잘 먹고 미팅에 꾸준히 나오고
먹어서 또 내가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을 해보면 쉽고 빠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본인의 꿈이 없다. 그리고 파트너를 PT로 안내하고자 하는 틀도 모른다. 내가 PT의 계획,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야 그 틀로 쉽게 안내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쉽고 빠른 방법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이 멀티레벨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면 꿈과 목표를 갖는 일. 그 꿈과 목표를 가지면요. 서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꿈을 향해서 그 목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저번에 장 PD님도 한 그룹 팀이 모여서 정말 꿈이 모여져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사진 또한 포스가 간지가 나더만요. 그런 부분을 저는 느꼈어요. 와, 정말 간지난다. 이분들 다 성공하겠다. 왜냐하면 꿈과 목표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처음부터 꿈과 목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안내했고 그가 받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들이 잡았던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줬다. 그렇게 팀이 짜지면 그런 분들이 쭉 짜지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속도도 빨리 늘어나고 그게 쉽고 빠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부터니까 나의 꿈과 목표를 사람을 움직이는 건 정말 간단해요. 나의 꿈과 목표만 계속 이야기를 또 사람이 하고 싶어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감각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들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일은 사람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일, 입장 바꿔 생각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꿈을 만드는 일, 그러면 기초적인 쉽고 빠른 방법에 뼈대를 갖추는 일, 뭐 그런 거죠.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죠. 왜냐면 할 말이 갈수록 없어져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이제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마케팅인가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의 쉽고 빠르게 하는 문화를 그 기초 과정들을 원리를 좀 머리에 그리시면 나도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고 누군가도 쉽고 빠르게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긴 하는데 저도 뭔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소비자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소비자 마케팅의 핵심은 스스로 제품이 팔려나갈 정도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멀티레벨 마케팅은 정말 인간을 이해해서 함께 꿈과 목표를 함께 가지는 거죠. 너와 내가 함께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안내하고 안내받아서 함께 팀을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런 중심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식들, 다양한 영역들의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뭐 회사 제품 보상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죠. 근데 인간을 이해하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인 인정의 욕구, 중요한 인물이 되고픈 욕망 이걸 좀 이해하면서 배려해주고 그를 인정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제 M이 되고 M으로 안내하고 모임을 하게 하고 그리고 되는 걸 보게 하고 하는 걸 보게 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부터 시범을 보여주는 일 나부터 모임에 잘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된다라는 걸 보여줘서 그도 역시
모임으로 오게끔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를 한 번에 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에게 어울리는 때가 있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다 이해하면서, 그리고 진정 내가 그를 PTCL로 안내하고 싶은지를 살펴봐서 그게 그렇다면 그와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지고, 그리고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고, 나는 정말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되더라. 다 뭔가 걸리더라. 근데 정말 이런 일은 없어. 저도 우리 이찬수 대표님이랑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다른 많은 거에서는 다 스트레스에 힘들고, 그런데 PM에서 만나는 우리 동료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긍정적이고 전부 다 좋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느낌. 그거를 건드려주고 서로 그 파동이 일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꿈과 미래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게 부업으로도 참 돈이 되겠구나. 그런 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땡이죠. 관심이 없으면, 사실 관심이 없어도 우리는 유연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관심 가질 이야기로 다가가면 됩니다. 한 번에 그냥 OX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 이 사람 땡. 이러지 말고, 이 사람은 지금 이렇구나.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해야겠다.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해야겠다. 이런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이 있느냐. 저는 오늘도 나중에 한 5년 후에 올지 3년 후에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올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죠. 뮤노겐 하나씩 먹는데 정말 느낌이 좋네요. 라고. 그분이 뮤노겐을 먹고 PM에 별 관심이 없다가 뮤노겐을 먹고 뮤노겐 정말 놀랬거든요. 놀래서 저한테 다시 좀 사게끔 요청을 했는데 안 사갔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안 사가서 먹고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뮤노겐 왔으니까 가져가요 라는 말을 했었죠. 근데 뭐 바쁜지 연락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냥 뮤노겐 진짜 좋네요 로 오늘 문자를 보냈죠. 요즘 뮤노겐 하나씩 먹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순수하게 전했죠. 그리고 나서 역시 대답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계속 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끔. 그래서 관심이 있냐? 관심 생겼어요? 오늘 저도 30살에 한 동생에게, 30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부정적이었어요. 형 그럼 뭐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3년 전이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너 3년 전에는 어땠어? 완전히 부정적이었잖아. 지금은 어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바뀌었지. 한 3년 걸렸는데 바뀌었잖아. 이게 이렇게 시간 속에서 바뀌는 거고,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천천히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너도 나랑 같이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나는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살펴봐라. 이렇게 그냥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안내할 때만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집중하기 바빠요. 근데도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계속 시간마다 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나 관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쉽고 빠른 우리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줄까요?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서 알려달라고 한다면, 아니야, 저는 알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알려달라고 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꾸준히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 시간을 내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서 꾸준히 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어렵다. 그래서 꾸준히 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걸 스스로 약속을 잡고 스스로 한번 계획을 짜봐라. 그렇게 해서 그가 꾸준히 오게 된다면 스스로 눈을 뜨게 되고요. 스스로 길을 찾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깨닫고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작에는
내가 저분을 어떻게 PT로 안내할까, 어떻게 CL로 안내할까 하는 그 대상, 일단 그 욕구가 나한테 생겨야겠죠. 스폰서가 최근에 또 한 얘기인데 조물 준 거예요. 스폰서가 만드는 거예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스폰서가 손을 놔버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파트너들이. 물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대단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가 안내하고 도와주고 힘내게 격려해주고 이게 정말 큰 양분이 돼가지고 그 파트너가 좋은 나무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의 매력과 그의 어떤 장점을 찾아서 아, 이분 정말 PT가 된다면 너무 멋지겠다. CL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관계도 너무 좋다. 사람도 좋고 나도 이 사람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로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을 어떻게 안내해야지 라는 고민이 시작되고 그 고민 속에서도 쉽고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이게 어렵게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다 조금 지나면 산에가 있고 조금 지나면 막 강에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야 되고 다시 오고 싶게 하는 방법은 나의 꿈과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가 부러워하게 되고 그가 움직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로 그가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감각을 키워야 되고요. 그 속에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그라면, 그가 나라면. 그리고 함께 꿈을 만드는 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꿈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명확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꿈을 그리게 만들어주고 꿈을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 역시도 저도 모르게 김승곤 사장님이 저에게 그런 상상을 하게끔 도와주셨고 저도 그걸 상상했고 역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제 파트너분들에게 그 꿈을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정리가 되고 매뉴얼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쉽고 빠른 방법으로 이렇게 멀티레벨 방법에서 이제 키우는 거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한 55분 정도 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거에서 초반에 질문을 좀 뽑아 놓은 건데 뭐 좋은 질문을 해서 질문이 요즘 아마 그 후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그가 생각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꿈을 그릴 수 있는 질문. 이게 어떤 거냐? 이건 모두가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목표는 그가 꿈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소통과 공감을 잘하려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경청 정말 중요하죠. 경청, 격려, 칭찬, 인정.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도 그래요.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진심이려고 했어요. 항상 제가 좋던 싫던 진심이려고 했고 깊은 느낌을 가지는 걸 깊게 진심이고 싶어 했어요. 역시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진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 진심. 이 정말 깊이 있는 진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짜로 영혼 없이 그냥 진심인 척하면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다 40대 이상, 40대 근처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보이면서도 그 에너지가 진심이 덜 담겼더라도 그 에너지가 맑고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그것도 엄청난 힘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게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진짜 순수한 진심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웃어라. 저희 파트너 분 중에서도 좀 표정이 무표정인 분이 있어요. 무표정.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는데 그 표정이 없어요. 근데 PM을 함께 하면서 어제는 되게 신나는 웃는 표정을 제가 봤어요. 와,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와, 저도 막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살 얘기는 했어요. 좀 더 웃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그가 PM의 옷을 입으니까 PM의 옷을 딱 입고 점점 옷을 한 겹 한 겹 더 입어가니까 표정이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고 신나는 느낌이 옆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얘가 단순히 뭐 비타민, 미네랄 이거뿐만 아니라 이 어떤 에너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 자체가 이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줘라. 네. 이 상대방의 이름은 정말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은별 사장님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불러주고 그게 관심이죠. 그래서 즉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또 네 번째,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저도 중학교 때 친구 중에 뭐 말만 하면 막 웃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웃음이 되게 장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자꾸 막 크게 웃어주니까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저도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그 친구랑 놀고 싶더라고요. 똑같아요. 잘 듣고 잘 반응해주고 잘 웃어주고 경청해주고 하는 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지금 뭐라 했는데 웃어라고 물어봤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는 그냥 뭐 대충 느낌으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이것도 참 신기하다. 근데 그가 그렇게 진정 알아듣던 안 알아듣던 그의 웃어주는 그 반응은 저한테 큰 감동이 됐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잘 들어주는 것, 실제 잘 듣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자, 고개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화면 켜신 분들은 이렇게 고개 해보세요. 제가 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안 듣고 있어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너무 잘 들어준다라고 되게 신나게 되는 거죠. 너무 제가 재밌어서 자꾸 이런 모임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나딘 끄덕임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끄덕이주고 맞아요 이런 얘기 해주는 거.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하라.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이 얘기 별 관심 없는데 이 얘기 지금 내가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관심사, 이 사람이 지금 이거에 관심이 있지,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었지, 그 관심사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라 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말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도, 전화로도, 줌으로도 다정하게 우리 박찬주 원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정말 우리
인도를 먹고 세계를 먹고 함께 화이팅 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말 한마디 이걸 놓치지 않고 기억해주고 네, 네, 비밀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공감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은 시간을 보내주는 거, 이게 정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좋아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는 게 즐거워지고요. 그 중심에 그 사람 한 명, 그 사람 한 명으로 팀이 똘똘 뭉치게 되죠. 튼튼해지고. 예, 정말 이렇게 오늘 참 좋은 이야기, 항상 편하게 시작해서 뭐 다 믿어요. 잘 될 거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안 하고 편하게 시작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켈리 사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어제 IMM 매뉴얼 끝나고, 저희 이렇게 같이 형제레그 우리 중심 같이 만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야, 내가 이제 인생 반년을 살았는데 그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오네요, 그 친구들은. 정말 새롭게 맺어진 인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너무나도 다들 멋있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늘 한 분의 소개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 충전이 돼가지고 그 자신감 빵빵, 우리 팀에 저분이 합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면접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고요. 이 에너지 내가 먼저 변화해야겠다 하는 것과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화면에 좋았어요. 보이시나요? 네. 아이고.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래요? 네. 어제, 네.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 어제 아유, 없었어요. 누구예요? 뽀샵이 너무 들어간 것 같은, 다른 분이 있는 것 같은. 네. 어제 저희가 IMM 매뉴얼 끝나고 한 10시 한 50분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것 같고, 일주일 만에 만난 것 같은데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함께 하면서 꿈과 목표를 또 다지고, 이렇게 이 사진을 아까 김승훈 사장님이 말씀하신 사진이 이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사진 잘 나왔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참 저도 되게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우리 멤버, 파트너, 우리 팀, 동료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5월 19일 금요일 미팅은, 따뜻한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엔딩 멘트, 김승훈 사장님 엔딩 멘트 하나 해주시고. 네,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돼 버려가지고 네. 지금 핸드폰으로 들었네요. 네네네. 엔딩이요? 네, 엔딩 요정. 네. 그러게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즐거워야 되고 좋아야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사람과 만나면 진심으로 대요. 그리고 그분의 장점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장점을 격려해 주다 보면 그분이 더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팀이 형성되고 이제 팀이 짜지고 하고 할 때는 또 이제 그 파트너들이 신뢰가 쌓이면 그 스폰서 이제 안내해 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까지 깊이 이해를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처음에는 내 파트너 소개한 파트너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전한 파트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 속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 폭이 그러니까 격려하고 칭찬으로도 팀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을 편하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분과 만나고 싶잖아요. 그 속에 있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 순간 팀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르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편한 거지. 만나서 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냥 같이 격려해주면 내가 잘 못하는데 저분이 격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냥 서로 아는 거지 그런 걸 말해야 되나요? 근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도 쌓이고 또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런 조직이 없어요. 막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막 죽기 살기 해야 된다는 팀밖에 없네 보니까요. 인터넷 봐도. 근데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팀이 나도 속해 있고 싶고 어떤 사람도 그 문화에 속해지고 싶거든요. 그걸 나부터 내 소개해준 스폰서랑 같이 팀을 한 분 한 분 해나가면 시간이 조금만 더 그렇게 진심이 담겨진 사람들의 모임이 조금만 더 커지면 한 분에서 한 5명 정도가 한 목표가 되고 한 사리가 돼요. 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평생을 함께 해요. 왜냐면 만나면 즐겁지도 밥을 먹어도 안 체하잖아요. 밥을 막 더 사고 싶어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러니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내가 팀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부터 나를 소개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그분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도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 스폰서와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면서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또 돈독해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즐겁게 하셔가지고 올 5월달 마무리도 잘 하시고 또 베를린에 가야 돼요. 우리는 저희 베를린 겨울철에 베를린 죽입니다. 꼭 혼자만 가지 마시고 전라도 말로 떼거지로 한번 가시길. 오늘 저희 장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